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소소공방입니다. 재치 있는 입담, 깊이 있는 해설, 그리고 열정적인 안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알림이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요. 바로 문화관광 해설사들이십니다. 그중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도 첫손에 꼽히는 최고 실력을 갖추신 분이 오늘 소소공방에 나오십니다. 우리를 1500년 전의 과거로 안내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유산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공주의 나태주 시인 아세요? 네네네. 네. 여러분을 만난 제 마음을 공주의 나태주 시인의 시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선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여러분입니다. 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나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오늘의 제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웅진 백제 시대의 왕과 왕족들이 무덤이 있는 고분군입니다. 이곳에는 7개의 고분이 있는데요. 무령왕릉을 제외하고는 슬프게도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과 그리고 도굴꾼들이 다 파헤쳐서 슬프게도 1호, 2호, 3호 이렇게 관리번호로 부른답니다. 백제는 31명의 왕이 있었지만 마지막 왕인 의자왕은 당나라 소정방이 끌고 가서 한국에 무덤이 없어요. 그러면 30명의 왕의 무덤을 찾아야 되는데 찾은 것은 무령왕릉 딱 한 기입니다. 비록 한 기라 해도 삼국시대에 무덤의 주인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왕릉이기도 합니다. 1971년 여름 장마철에 우연히 발견되었는데요. 출토 유물은 124종에 5232점이지만 그중에 12종 17점이 국보로 지정된 최고의 왕릉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곳을 다 다니시려면 1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은 1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령왕릉의 유물 중 최고의 백미로 알려진 묘지석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묘지석이 있는 전시관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왕의 묘지석입니다. 무덤 속에 이렇게 2장의 돌판이 놓여 있었는데요. 왕의 묘지석 먼저 설명합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62세인 523년 5월 7일에 붕어하셨는데 현재의 무덤에는 525년 8월 12일에 안장했다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먼저 영동대장군은 무령왕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중국의 황제에게 받은 것으로 황제 다음 가는 높은 품계입니다. 그 다음에 무령왕의 이름은 사마로 나왔습니다. 무령왕은 이름이 2개입니다. 백제와 일본에서는 사마, 그리고 중국의 역사서에서는 융으로 나옵니다. 무령왕은 태어나서 40세까지는 우리나라 역사책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미스테리 인물이지만 특이하게도 일본 서기에는 왜 무령왕이 사마가 되었는지 자세히 써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본 서기의 내용입니다. 서기 461년 봄에 계루왕이 동생 곤지를 부릅니다. 너 일본에 사신으로 좀 갔다 와. 그러자 곤지가 조건을 겁니다. 가긴 가겠사오나 마마와 함께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동생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계루왕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임신을 시켰어. 아기를 낳으면 백제로 돌려보내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곤지는 형수와 함께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가는 도중에 그만 아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곤지는 배에서 아기를 낳게 한 것이 아니라 가카라 시마라고 하는 작은 섬의 동굴에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후에 일본 사람들은 무령왕을 가리켜
섬 임금이라는 뜻의 시마노킴이라 불렀다 하는데요. 이 시마가 변해서 사마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황당한 내용을 믿지 않았지만 무령왕릉의 묘지석의 내용과 일부가 일치하고 있어 지금은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령왕의 이름은 사마, 그리고 성은 부여씨, 그리고 시호가 무령입니다. 사마왕은 삼국사기에 키가 8척이나 되며 미목이 수려하고 인자관우에서 백성들이 잘 따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키가 180cm가 넘는 몸짱, 얼짱, 마음짱, 완벽한 왕이 사마왕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키만 무령왕보다 조금 작지 얼짱, 마음짱은 똑 닮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대한민국 애송시 여러분 풀꽃이 아세요? 네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잘하시는데요. 네. 이게 패러디가 되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 지겹다. 오래 보니 더 지겹다. 네. 너도 그렇다. 너만 빼고. 네. 제가 이 시를 왜 했냐면요. 백제의 문화는 거미불로 화이불치로 표현됩니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던 문화가 저는 이 풀꽃이와 닮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 해설을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최고십니다. 네. 네. 하시는 그 전체 모습이 옛날에 제가 시골 장터에서 봤던 네. 여성 국극 일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까? 네, 드라마 보는 느낌이었었는데요. 네. 평소에 이렇게 연기를 원래 잘하셨습니까? 아니면 연기 연습을 하신 겁니까? 제가 그 시 낭송가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실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하다 보니까 이게 발성도 약간 해서 네네. 단전에서 막 나오는 소리 같은 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상도 굉장히 독특한데. 이게 저희 직접... 유니폼입니다. 그래요? 예, 저희 유니폼인데. 요게 그러면 옛날에 백제인들이 입고 다녔던 옷 스타일인가 보죠? 그거는 사진이 없어서 본 적은 없지만 네. 현재 백제 공주에서는 백제 문화재 같은 거 할 때 전부 이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오늘 하신 거 제가 별점으로 5개 플러스 1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네. 앉으셔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앞에서 네. 해설사님 소개할 때 네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네네. 전국에서도 1등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네네. 자랑 좀 한번 해주시죠. 이번에 해설사가 생긴 이래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대회가 제1회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요? 안동에서 열렸는데 네네네. 이제 충남 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전국 각 시도 이제에서 예선을 거쳐서 올라온 16개 시도에서 왔는데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 제가 1등을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네. 운이라고 하시기에는 뭐 겸손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22년도 네. 11월 달에 이제 받으신 11월 거네요. 8일, 9일. 전국에 계신 분들이 다 모였을 텐데 네. 사투리로 막 하신 분들도 계셨고 뭐 구수하고 막 이랬을 텐데. 이 전라도 분들은 창을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러세요? 네네. 그 많은 인재들을 다 무찌르고 내가 1등이셨군요. 1등은 하고 싶었지만 네네네. 거기 계신 분들 모두 1등 다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 해설사로서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날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은상은 타야지만 체면 칠해는 할 텐데 대상을 받아서 더 좋았죠. 네. 내심 그래도 내가 이 지역에서는 최고다 이런 자긍심을 갖고 도전하신 거죠? 지역에서는 몇 번 1등을 했어요. 이미? 1등을 여러 번 네네네. 했고 그리고 예. 충청권에서도 1등을 했는데 예. 기회가 없어서 14년을 기다렸다가 14년 만에 이번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아까 약 5분 정도 우리한테 스토리텔링을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게 그냥 나온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건 14년 정도 이제 네네. 경력이 있다고 하시는데 네네. 그게 어떤 결과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가 어린이 백제 역사책도 썼고 그러시군요. 네. 네. 다문화 주부들이 네. 역사를 너무 몰라서 역사책도 썼고 그리고 공주 무령왕 무령왕에 대해서도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의 그 의뢰로 제가
소설과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아, 네. 그 스토리텔링에는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있으셨죠? 예, 아, 그게 경험이 보입니다. 있습니다. 네, 네. 원래 네네. 있으시니까 스토리텔링 하는 거가 재미있고 아까 나태주 시인이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자꾸 보니까 예뻐지고 더 친해지고 더 사랑스러워지는 그래서 더 잘해지는 예.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나는 좀 다른 길을 가겠다 이런 좀 약간 차별화 전략을 해서 잘 성공하신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예, 저는 드세요? 길게 멀리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했지만 아, 그리고 이제 네. 성인 돼서는 한동안 멈췄다가 했는데 어느 네. 날 네. 한 7년 전에 법조인들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대상으로? 단체를. 아, 네네. 금강의 누정에서 음. 강물을 바라보면서 제가 시를 그 충청도 관찰사를 지낸 박팽년 그분의 시를 사육신으로 유명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분 시를 했는데 이분들이 막 다 깜짝 놀래요. 아, 또 해달라고 막 이래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시가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생각하고 그 뒤부터 이제 그 무령왕릉 앞에서는 나태주 씨의 무령왕릉 시를 하고 그리고 공산성에서 설명을 많이 하다가 중간에 조금씩 시를 섞었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는 시를 하는 해설사로 유명합니다.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 덕분에 제가 코레일 그 관광개발에서 뽑은 가이드분들이 뽑은 한국 최고 해설사 1위에도 선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누구나 다 시를 낭송할 수 있지만 네네. 아마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장소에 가장 어울리는 시를 한번 저희도 한번 해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제가 네. 나태주 시인이 저에게 적극 추천한 시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박우연. 20대에는 서른이 두려웠다. 서른이 되면 죽는 줄 알았다. 이윽고 서른이 되었고 싱겁게 난 살아있었다. 마흔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30대에는 마흔이 무서웠다. 마흔이 되면 세상 끝나는 줄 알았다. 이윽고 마흔이 되었고 슬프게 난 멀쩡했다. 쉰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예순이 되면 쉰이 그러리라. 일흔이 되면 예순이 그러리라. 죽음 앞에서 모든 그때는 절정이다. 모든 나이는 아름답다. 다만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를 뿐이다. 이런 시입니다. 네, 짧지만 나이와 연관돼서 그런지 네. 모든 나이는 아름답다라는 그 한 대목 때문에 제가 많이 합니다. 네. 우리 생애 오늘이 가장 네네. 젊은 날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나가면 네네네. 그때가 참 아름답다고 네, 생각이 그 드는데 말 앞에 멘트로 하고 네. 이 시 한번 감상해 보세요 하면서 하면 그 역사 이야기만 듣다가 깜짝 놀라세요. 네. 신앙송을 하시는 목소리가 네네. 아주 유명한 연극배우 목소리가 막 생각이 아, 막 납니다. 박정자 씨하고 네, 닮았다고 네, 네. 많이 맞아요. 들었어요. 네, 네. 아주 그 울림이 있으면서 네네. 그 중저음 톤으로 아주 잘 어울리고. 저는 잘 이거 하시면 모르겠는데. 정말 네. 선생님 그 신앙성이 호탁 아닙니다. 방하는 느낌이 그렇진 많으실 것 같아요. 않은데. 네. 나중에 역사 이야기보다 시가 더 좋았다고 그런 얘기도 해요. 아까 도전이라는 말씀을 네네네, 쓰셔가지고 맞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네네. 하거든요. 벌써 이게 한 17년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과감한 도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아, 어떤 과감한 도전이었습니까? 과감까지라고 표현은 못하겠고 제 공직에 있다가 아, 그 양쪽 부모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네. 직장을 아쉽게도 그만뒀어요. 그러고서 이제 공무원 하셨습니까? 네네. 아, 그래서 네. 이제 혼자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만 썼는데 네. 이제 40대 후반이 되니까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 이 해설사가 너무 괜찮다고 주변에 친한 친구가 추천을 하는 바람에 준비하고 있다가 뽑길래 도전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그 해설사로 인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해설사도 네. 하고 시도 낭송하시고 네네. 책도 쓰시고 네. 여러 가지를 하고 네, 계시네요. 오늘도 제가 공주문화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데 오늘 신년 교례인데. 아이고 그러시군요. 네네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설사로 이제 일하시면서 네네. 여러분들 만나시고 좋은 네네, 일도 맞습니다. 약간 언짢은 일도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오시는 분들한테 꼭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복일도라는 데를 갔는데 그냥 갔을 때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그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나오셨는데 제 생각에 그렇게 잘하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복일도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저는 해설을 꼭 들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그 전부 다 대부분이 해설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약을 하는데 그냥 네. 다니시는 것보다는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어디 네. 지역을 가든지. 네네네. 아까 언뜻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네. 그 책도 좀 쓰셨다고요. 네네. 물론 이게 문화유산에 대한 책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맞습니다. 책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어린이 역사책을 나라라 썼는데요. 자전거. 네네. 네. 이게 이제 책을 쓰신 분들은 많지만 현장에서 쓰신 분들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출판사 서울에 있는 출판사의 의뢰를 받아서 이 책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들고 오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네. 그리고 또 한 거는 이 책인데요. 이거는 엄마가 들려주는 공주 이야기라고 하는데 제가 이 다문화 주부들의 선생을 한 16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시군요. 친구들이 역사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 무시당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귀화 시험 같은데 이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에 맞는 맞춤형 역사책을 제가 현장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 나라라 자전거죠. 네네. 왜 자전거를 나라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나라라 문화유산 답사 자전거. 답사를 가기 위한 자전거군요. 네, 이 네네. 자전거가 원하는 데 어디든 데려다 준다는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밤샜으면 좋겠는데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문화관광 해설사는 나에게 언제나 기쁨을 줍니다. 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인사를 하고 갈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혹시 문화관광 해설사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준비하셔서 이렇게 도전해 보시라고 꼭 권하고 싶습니다. 네, 네. 소속공방 문 닫을 시간인데요. 이홍준 선생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중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우리가 살면서 뭔가 좀 더 알게 되면 더 깊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옥순 선생님 모시고 아주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 가졌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 소속공방 또 문 열리면 놀러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저 감동했어요. 그 옛날 여성복처럼 네. 복장도 하시고